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100번 문제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이제 보시면데, 자, 다음에 제시된 사람 중 경비업자가 집단 민원 현장에 일반 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람 해가지고 있네요. 자, 쭉 있는데요. 자, 일단 뭐 기본적인 내용들 보는데 뭐 법조문인데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다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 5년 정도는 다 돼야 돼요. 5년. 그래서 뭐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5년이 지나야만이 뭐가 된다? 다 결격자가 안 됩니다. 5년 이상. 5년이 지나야 되겠죠. 근데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상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다. 아직 5년 안 지났죠. 그 다음에 자, 폭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3년이 안 지났다. 그 다음에 상해와 폭행의 상습범을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직 5년이 안 지났다. 체포감금 5년 안 지났다. 그러니까 5년은 넘어서야 빠지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결격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는데요. 조문들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별건 없고 쭉쭉 이제 가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딜 가냐면 해설에 자 뭡니까 이런 죄를 범해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아니면 뭐 쪽에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다 5년이죠. 5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폐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돼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뭡니까? 배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치했어요. 그럼 폐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격사유 있는 사람을 배치했네요. 결격사유 배치 안 되겠죠? 다음 세 번째 경비업자가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으로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그럼 당연히 이런 것도 뭐가 됩니까? 배치 폐지를 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아주고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노동쟁의를 일으켰다. 이건 아니죠. 사유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느냐? 자, 배치 폐지 명령 해가지고 좀 애매하나요?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 일시, 배치 장소 등 배치 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폭력 전과 등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집단 민원 현장에 일반 경비원으로 배치를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집단 민원 현장에 일반 경비원, 집단 민원 현장이 아닌 곳에 신변보호 일반 경비원, 그 다음에 특수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쭉해서 흉기 이런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이런 얘기고 다섯 번째 자 경비업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 경비원을 배치한 때. 이런 사유들이 이제 뭐가 됩니까? 배치 폐지 사유가 되는 것이지. 자 노동쟁의 행위를 일으켰다. 파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파업이 아니라 어떤 파업이죠. 파업인데 물론 파업을 하면 안 되긴 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배치 폐지 사유는 아니라는 거죠. 근로에 기여하니까요. 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02번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데 경비업법령상 허가 관청이 경비업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취소하는 거죠. 자, 그래서 허가를 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뭐하게 됐다? 종사하게 한 때 있죠.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허가 외적인 걸로 했으니까 반드시 취소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을 했대요. 근데 이건 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허가 취소 사유라는 게 규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보시면 그 사유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8가지가 있죠. 요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규정이 있다 없다? 규정이 없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허위 나오면 다 필요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있고요.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두 번째,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그다음 세 번째, 경비업 및 경비 관련 업 외의 영업을 한 때. 그다음에 네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2년 이내에 도급 실적이 없거나 1년 이상 휴업했대요. 근데 여기 보면 6개월 나와 있잖아요.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건 규정이 없다. 됐고, 그 다음에 가보시면 정당한 사업 시에 최종 도급 계약일로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도급 실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허가 받고 2년 동안 아무 실적이 없어요. 아니면 끝난 다음에 2년 동안 아무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다? 필요적 취소 사유가 되고, 아니면 뭐가 됩니까?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 받고 계속 영업. 그 다음에 7번째, 자,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는 때. 그 다음에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 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어쨌든 필요적 취소 사유인데 요건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2년, 그렇죠? 2년, 1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알아주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적 취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됐고 103번으로 가보면 자, 경비업법령상 허가관청이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다음 뭐죠?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돼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경비업 허가에서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취소하거나 쭉 해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거 있는데, 자, 허가 취소 6개월 이내 아니면 이런 것들 등장하는데, 자, 보시면 자, 첫 번째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대요. 근데 쭉 해서 이제 보시면 명하잖아요. 이거 의무적인 거예요, 의무적. 근데 전 문제를 봤지만 허위 나오면 뭐였어요? 필요적 취소죠, 필요적. 필요적 허가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 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할 때. 그럼 이때는 뭡니까?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비 지도사를 집단 민원 현장에 선임 배치하지 아니한 때. 됐고, 네 번째, 집단 민원 현장에 일반 경비원 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의무적과 필요적을 이제 보는데, 먼저 의무적이 쭉 나와 있죠. 의무적 쭉 나와 있는데,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자, 몇 가지 있으면 16가지 있죠. 그래서 쭉 읽어봅시다. 그래서 여기 다 의무적인 거예요, 의무적. 그래서 자, 읽어보시면 시도경찰청장 허가 없이 경비 업무를 뭐 했다? 변경한 때. 그 다음에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 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비 지도사를 집단 민원 현장에 선임 배치하지 아니한 때. 그 다음에 경비 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 체제를 갖추지 아니한 때. 그 다음에 관련 서류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때.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죠. 보시면 되겠고, 해서 쭉쭉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유들 제가 마저 안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꼭 읽고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비업과 관련된, 경비업자와 관련된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비지도사 자격이네요. 경비지도사에서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경비업자와의 업무 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업무 계약, 이것도 이제 뭐예요? 계약사항이면 민사죠, 민사. 자, 민사, 자기들끼리 뭐죠? 해고 사유나 이런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격을 날려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읽어봅시다. 그래서 업무 계약상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다음 두 번째,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렸다. 이런 것들은 일신 전속적인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안 됩니다. 됐고, 세 번째,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지도, 감독을 위하여 발령한 명령을 뭐했다? 위반했다. 이런 얘기들 됐고, 그 다음 네 번째, 경비원의 지도, 감독,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실시 및 기록의 유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민사적인 문제까지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105번 가볼게요. 자,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는 행정처분. 자, 경비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자격정지 사유. 정지네요. 취소가 아니라. 그래서 자격 취소하고 정지를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먼저 밑에 해설을 좀 봅시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는데, 자, 취소 뭐가 있어요? 경비지도사 자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럼 무조건 취소. 그 다음에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 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았다. 결격, 허위, 그 다음 뭐죠? 경비 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했다. 빌려주거나.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선임되어 활동을 했다거나 정지 기간 중에 안 하면 안 해야 되겠죠? 이런 건 필요적 취소예요. 취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격정지인데 뭡니까? 성실하게 수행 안 했대요. 근데 직무를 계약관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명령을 뭐 했다? 위반했대요. 이런 경우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 그래서 뭐가 남는 거예요? 가보시면 자, 일단 기억번, 니은번호 필요적이죠. 그 다음에 자, 디귿번 있죠. 그 다음에 쭉 해서 명령을 위반할 때 디귿번하고 미음번이 답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요것만 정지. 그래서 뭐가 된다? 요거는 취소가 되는 거죠.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시고요. 그다음 106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부과되는 1차 명령 위반하고 부과되는 1차 자격정지 행정 처분이 있네요. 자, 1차 자격정지 행정 처분은 어떻게 된다? 자격정지 1개월이 됩니다. 1개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 여기도 좀 이제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 뭡니까? 자, 자격정지 사유 해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위반, 명령을 위반했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1차일 때는 3개월, 2차일 때는 6개월, 그 다음에 3차일 때는 12개월. 이렇게 되고, 명령 위반은 1차는 1개월, 169. 3, 12, 169. 그렇죠? 3, 60, 169.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의미가 있는 문제들은 조금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7번. 자,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쭉 해서 뭡니까? 경비업법령상 이제 처분합니다. 그러면 청문이라는 것은 어떤 뭐죠? 징계 같은 걸 내릴 때 들어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취소, 영업정지 취소 있잖아요. 근데 영업허가는 아니죠. 영업허가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불리한, 그러니까 쉽게 하면 청문은 불리한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영업허가는 불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비협회가 있네요. 자, 다음 경비업법상 경비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첫 번째, 경비협회 경비지도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있는데 손해배상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형사책임은 안 들어가죠. 형사책임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경비지도사가 형사책임 지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됐고, 두 번째, 경비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지 향상. 이런 거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비 업무와 관련한 연구 및 경비원 교육 훈련에 관한 사업. 그 다음 네 번째,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 보증, 계약 보증, 하도급 보증을 위한 사업.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제사업 나와 있죠. 손해배상, 그 다음에 입찰 보증, 계약 보증, 하도급 보증, 보증. 쉽게 말하면 손해배상, 보증, 손실보상, 그 다음에 훈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그 다음 뭐다? 보증, 그 다음 뭐다? 손실보상, 그 다음 뭐다? 훈련.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9번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 옳은 것. 에서 첫 번째,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면 경비업자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발기인으로 자 뭐다? 발기인 필요로 한다 있는데 이 발기인 숫자가 없어요. 그냥 경비업자가 돼 있는 거지 숫자 규정은 없다. 발기인 요건에 숫자 규정은 없다. 숫자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일단 틀렸다는 걸 보시고요. 그 다음 2번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도 뭐다? 포함이 된다. 경비협회 업무에서 경비진단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가보시면 경비협회는 공익법인이므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죠. 자, 공익이든 뭐든 자 뭐다?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징수 뭐다?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자, 재량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오면 되겠죠. 징수하여야 한다고 틀리겠죠.
징수하여야 한다. 틀리고요. 네 번째, 경비협회에 관하여 자, 경비업의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 재단법인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 사단법인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모인 것처럼 취급하면 되는 겁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110번. 자,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에서 또 맞아. 계속 나왔죠. 3인. 인원 규정 없어요. 그래서 인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틀렸다. 그래서 인원 제한은 없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죠. 그 다음에 경비협회는 뭐 징수할 수 있다. 법인으로 한다. 사단법인이다. 뭐 별 얘기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가보겠습니다. 자, 옳은 거 돼가지고 있죠. 첫 번째, 경비협회에 관하여 사단법인 기업법 맞고, 그 다음에 니은만 계속 또 나왔죠. 뭐 숫자에 나오는데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아니구나.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거죠. 그 다음에 쭉 해서 뭡니까? 징계에 관한 규정이다. 이런 거 없어요. 자, 징계. 뭐다? 경비업자의 징계를, 자, 뭐다? 협회가 왜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채업하기 위해서 공제사업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비를 뭐 한다? 징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번이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경비업법령상, 자, 지도감독 등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첫 번째,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경비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조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명령. 그래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이렇게 됩니다. 감독하고요. 그래서 경비업자와 경비소를 감독합니다. 됐고 두 번째, 시도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 점검을 하게 돼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도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 뭐 쭉 해서 있는데 뭐 연 2회다. 특이한 거죠. 연 2회 이상. 그러니까 보안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네 번째 가보면 경비업자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경찰청장의 재량으로 그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건 마음대로 재량이 아니죠. 경찰청장의 재량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대통령령은 정한 바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규정대로 가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뭘 할 수가 있다? 위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 경비업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 중 위임 있죠? 그러니까 위임이라는 거 이제 자기 그 하부기관에 넘기는 걸 위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해가지고 있는데 가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경비지도서 여기서 보면은 자격의 정지, 자격의 취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 번째 경비자 시험의 관리와 교육에 관한 사항이네요. 시험의 관리. 시험의 관리나 교육은 다른 기관에게 넘길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건 위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하면 위임, 자기 하부기관으로. 근데 뭡니까? 다른 제3의 기관에 넘기면 위탁 이렇게 가는 거죠. 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14번 가보시면 특수경비업자는 보안지도 점검을 연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이때 보안지도 점검의 실시권자가 있네요. 자,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이미 봤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나와 있죠. 보안지도 점검, 그래서 시도경찰청장, 대상 특수경비업자,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보안지도 점검 횟수 연 2회 이상이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15번 A경비법인에 자, 소속된 경비원 B는 근무가 없는 일요일 자신이 파견되어 있는 자, 뭐 땡땡 은행 앞에서 있는데 중요한 건 근무가 없는 입니다. 일요일. 그래서 우연히 지나가던 행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행인을 폭행을 했네요. 폭행을 해가지고 상해를 입었습니다. 뭐 손해배상 얘기하는 거죠. 손해배상인데 지금 이게 뭐가 됩니까? 직무와 관련 있나요? 없죠. 직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뭐 그럴싸하게 나와 있는데 별건 없습니다. 그냥 2번 맞는 지문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수행 중에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손해를 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른 얘기들은 의미 없는 얘기들입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1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장 엄하게 처벌되는 거 이제 처벌 벌칙 규정이네요. 자, 허가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이것도 있는데 자, 요거죠.
국가 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이게 가장 중하게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센 겁니다.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이제 계속 이제 벌칙 규정이 나오죠. 17번 가보시면 처벌 기준이 다른 거 돼가지고 있는데, 자, 일단 세 가지 1, 2, 3번까지는 뭐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래서 경비 대행업자 지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그다음에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경비 주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죠. 경찰관서장의 배치나 폐지 명령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자, 뭐다? 징역으로 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어떻게 됩니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이렇게 됩니다. 처벌 기준이 다른 거. 그래서 계속 뭐 그런 얘기들인데 처벌 기준 가볍게 보시면 되겠죠. 11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형사처벌인데 그러면 자, 나머지 이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쭉 해가지고 있는데 뭡니까? 요것만 형사처벌이 돼요. 시설주.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뭐다? 과태료입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시설주로부터 무기관리 책임자로 지정받고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비치하지 않은 관리 책임자는 형사처벌이고요. 그 다음에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무기대여를 받고 경찰서장의 감독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 경비수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비업자 다 과태료입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있는데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법령상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법정이 2분의 1까지 가중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다 요런 말이죠. 특수 이런 거 뭔데, 자, 과실까지 가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직무와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4번 틀렸다. 넘어가시고요. 자, 120번 가보겠습니다. 자, 경비원. 경비원에서 경비 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 후 법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형법상 범죄가 아닌 거 돼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있는데, 자, 뭐다? 가중하는 데 있어서 폭행은 빠져요. 경비원에 대해서는 폭행이 빠집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121번 가보겠습니다. 1회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이 가장 많은 거 돼가지고 있는데, 자, 일단 어떻게 됩니까? 자, 나머지 뭐다? 첫 번째, 경비원 명부를 작성 정리하지 않았다. 작죠? 50만 원. 그다음에 복장 등에 관한 신고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 100만 원.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했다. 300만 원. 배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경비원을 배치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가장 위험성이 세니까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2번 가보시면 특수경비원. 자, 해서 있는데 특수경비원 뭐다? 신임교육시설의 설치 기준, 시설 기준이 있네요. 자, 해서 쭉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네요. 시설이 나와 있죠. 그래서 10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1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그다음에 감지장치, 추진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132제곱미터 이상의 기계경비실습실, 그다음에 100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관 또는 운동장, 그다음에 실탄 사격이 몇 사로? 10사로 이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있는데 옳은 거 따지니까 3번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문제 지문보다 여기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5, 132, 330, 10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123번 가보시면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얼마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시를 기회를 주느냐 있는데 10일이다. 10일.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4번 자격정지 처분 후 기준. 자격정지 처분의 기준이 있네요.
쭉 있는데 1차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1개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 위반 1개월 됐고 넘기시면 되겠네요. 125번 가보시면 옳지 않은 것, 경비 지도사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 자격, 시험 과목, 그다음에 시험 일시, 시험 장소 및 선발 예정 인원 등을 시험 시행일 얼마 전까지 공고한다? 90일 전. 90일 전까지 공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필요한 한도에서만 무기를 사용한다. 뭐 어려운 말 아니죠? 필요 최소한. 그러니까 필요한 한도. 그렇죠? 됐고 세 번째 가보시면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에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가서하는데 저기서 경비업자의 부담이냐 했더니 업자가 아니라 시설주의 부담이죠. 시설주. 시설주가 신청했으니까 신청한 사람이 내야 되죠. 네 번째, 보다 2,000원의 수수료, 뭐 이런 액수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시면 126번, 뭐 또 숫자 나오죠? 어려운 얘기는 없네요. 보시면 괄호 안의 숫자, 경비업자는 이미 허가를 받은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자, 며칠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30일 이내 신고한다. 그래서 명칭 바꾸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폐업은 며칠? 뭐 쭉 해서 7일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또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7번. 경비업 뭐 쭉 해서 내용이 있는데 면제한다. 7년 있죠? 그 다음에 거부한다 뭐 있고 그 다음에 디귿번 가보면 자,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 안에서 시도경찰청장 및 공안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책임자의 감독을 받아 경비하는 것이며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은 안 받는다? 아니 시설주도 감독하죠. 당연히. 저 뭐 받는 겁니다. 시설주의 감독도 당연히 받는 겁니다. 됐고 리을번 가보면 자 형사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는 뭐 무기를 지급할 수 있다? 아니죠. 보면 조사를 받고 있어도 뭐가 됩니까? 무기 지급 안 됩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잖아요. 그럼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28번. 자, 경비업법령상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무기관리 설명 옳은 거 네 가지고 있죠. 자, 일단 특수경비원이 고의로 무기를 빼앗긴 경우 쭉 해서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 있는데 항상 요청 이런 것들은 이제 재량이 되는 거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층이 아니라 무기고는 단층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무기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매월 다음 달 7일이 아니라 며칠이었죠. 이거 다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3일 있죠. 그 다음에 대여받은 무기를 분실한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액을 배상한다. 있죠. 그러니까 원래 무기는 국가에 기부 체납했으니까 국가 겁니다. 그러니까 배상해 주는 거죠. 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29번 쭉 해서 뭐 합산 뭐 쭉 해가지고 이제 교육 과목이 있는데 자 뭐다 체포 진술은 이제 교육 과목이 없다. 가볍게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130번 복장 뭐 장비 뭐 옳지 않은 것 있네요. 첫 번째 경비업자는 경찰 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여 주된 사무소 쪽에서 신고하게 돼 있다. 쭉 있는데 경찰서장이 다 있는데 복장 같은 거는 서장이 아니고 복장은 뭡니까? 시도경찰청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정, 단복,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한 장비를 휴대할 수도 있다. 뭐 어려운 말들 아니고 다음에 자 뭐다 쭉 3번 가보시면 미리 분사기의 소지 허가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조하면 안 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131번 뭐 쭉 있는데 행정처분 개별 기준인데요. 그래서 허가 없이 경비 업무를 변경했습니다. 1차는 경고, 그 다음에 2차는 영업정지 6월, 그 다음에 3차는 취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 6개월 취소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2번 가보겠습니다. 위임해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시도경찰청장이 위임한다 했는데, 자, 위임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서 이제 하는 건데, 자, 쭉 해서 네 번째, 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위탁이라고 했죠? 이 봤습니다. 다음에 33번, 수수료 있는데, 자, 갱신. 그럼 얼마라고 했습니까? 2만 원이 아니라 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자 어떻게 되죠? 허가사항의 변경해가지고 2,000원의 수수료 2,000원 맞네요. 예금 맞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귀책 사유로 응시했으면 전액 반환 받습니까? 아니죠. 귀책 사유로 불응시하면 자기 잘못이니까 안 해주죠. 됐고 그다음 네 번째 가보면 20일 전까지 했잖아요. 그럼 전액입니다. 전액.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34번 자 뭐다 민감정보 교육부 쭉 해서 아닌 거 돼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기계정비 운영업체의 오작동 여부에 관한 사무 있죠? 이런 건 민감정보 아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5번 가보겠습니다. 시도경찰청장 또는 쭉 해가지고 자, 몇 시간 이내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게 되어 있느냐 했더니 48시간이죠. 48시간. 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6번 이건 뭐 문제라기보다는 종합 확인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문들은 다 틀렸는데요. 해설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경비업법에 대한 이제 기본 강의 문제풀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원경찰이 진행을 될 텐데요. 청원경찰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